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 사장님은 지금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속해 있는 단체가 지금 CR 재단입니까? 아니면 정식 명칭이? 네, 예. 재단법인 CR이죠. 재단법인 CR 예. 재단이 만들어진 지 꽤 됐죠. 그게 2007년 9월이니까 예, 벌써 16년 16년 됐네. 그 이번에 이 행사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전에 그 한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가 뭐 지난 2016년에도 같이 하셨고. 그랬었고, 예. 그러면 재단 차원에서 이 관동 대지진 관련해서 조선 학살 문제에 대해서 그 관심을 쭉 가지신 게 2016년 이후로 계속 이렇게 행사를 해오시는 겁니까? 뭐 정기적으로 그거를 그 길이 올 때 예, 예. 행사를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아니었으니까. 예. 그렇게 2016년에 한번 그렇게 행사를 하셨고, 예. 그리고 그때 이미 이제 100년에는 도쿄에 가서 한다고 나름대로 내부 결정도 하시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오신 겁니까 그러면? 뭐 그렇지는 않죠. 그냥 그렇지는 않고. 한 작년서부터 저희가 됐고 100주년이 되니까 제가 제일 그 CR재단에 이제 입문을 하면은 다서이용모 선생하고 함석헌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석헌 선생이 관동 대지진이 날 당시에 동경 고등사범을 다니셔서 그거를 겪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1970년 CR의 소리를 4월에 창간을 하고선 그해 9월에 내가 겪은 관동 대지진을 처음으로 그래서 이런 지진이 있었는데 이런 그 학살극이 있었구나 하는 걸 처음 알게 됐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해방된 이후에도 주시하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감춰져온 그런 사건이었네요. 이 사장님도 그 전까지는 잘 모르셨으니까. 예, 몰랐죠. 뭐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몰랐고 나중에 보니까는 오히려 우리 측 그러니까 대한민국 측에서는 민단이나 거기 이제 민단 있지 않습니까? 민단에서도 기념식 같은 것도 갖지도 않았었고 오히려 조총련계에서는 그런 저기를 계속 해왔고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는 좀 안타까움이라고 할까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대처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사과를 받아내고 하는 이런 것이 한일 협정을 비준할 당시에 다 거론이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화급하게 한일 협정을 맺는 바람에 그런 문제점을 그냥 다 덮어버리고 됐으니까 계속 이게 해결되지도 않고 해결 안 된 채로 있다가 또 무슨 뭐 있으면 그걸 문제 삼고 이런 거였죠. 더군다나 뭐 이 관동 대지진의 이 학살 사건은 정말 거의 언급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1965년 한일 협정이나 한일 그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과거사를 다 정리하고 잘된 것 잘못된 것 딱 까발리고 제대로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과거사를 오히려 숨겨버리고 은폐해버리는 걸로 돼버리고 그 뒤에는 너희들 우리 돈 몇 푼 받았으니까 그걸 끝내 하는 식이 돼버린 결과가 됐네. 뭐 우리도 우리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담당한 정부가 빨리 그거 협정 맺고 그것에 의해서 그 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아서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자라는 그런 부분에서 시급했지 그 외에는 다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면 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급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가의 정통성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민족의 어떤 그 역사적 정당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거의 언급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보면은 어제 저 8.15 말씀 광복의 날 그 대통령 그 경축서도 좀 이상하긴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특별히 다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뭐 생각 속에도 없죠. 그러겠죠. 예, 그 뭐 오히려 걸림돌로 볼 거니까. 100년 맞아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행사를 하게 결심했다고 그럴까, 그렇게 하게 된 계기랄까,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떤 거였습니까? 1894년 청일전쟁이 우리 조선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밝혀지지 않은, 덮여진 거가, 그때 동학교도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100만 명 이상이 사살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의 그 역사학자인 나카츠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때도 결국에는 조선을 병탄하고 나서 생기는 문제점을 미리 제거해버리자라는 그 의도가 깔려있다. 그렇죠. 그런 반항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관동 대지진도 역시 그걸로 해서 이용을 했던 거고, 뭐 그 후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뭐 할 얘기는 더 많이 있습니다만, 초점을 여기에 그 관동 대지진에 놓고 보더라도 그네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의 국력을 키우는데, 또 그래서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이용할 수 있는 거면 아주 좋은 조건 아니겠어요? 뭐 4년 전에 3.1운동도 일어났겠다. 이것들이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또 반항의 모를 할 기운을 활용하면은 우둔한 일본 민중들을 선동해서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기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하여튼 미리 제압해가지고 후환을 없애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결국 그 뒤에 한 20여 년 만에 패전하고, 그 다음에 소위 일본이 자기들이 자랑하기로는 자유민주, 자유시장 경제가 선도적인 세계 유수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정말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은 과거의 문제를 누가 촉구하거나 요구하기 이전에 스스로 그걸 밝히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본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거는 뭐 그 일본 정치인의 관점, 그 역사관에서 놓고 볼 때에는 사과할 거가 없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야국강식이 당연한 입장이고, 그런 면에서 자기들이 세력을 확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인 입장에서 놓고 볼 때에는 그 피학번 민족,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것은 뭐 불가피한, 또 필요한 당연한 방법이 아니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또 입장이 다른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우리도 해방된 지 지금 벌써 지금 몇 년입니까? 70년? 그런데도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문제를 삼지 못하고 있다는 건 우리 자체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뭐 그거는 어쩌면은 해방 후 우리가 그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에서 이미 꺾어져 버린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바로 그것이 결국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속했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또 지배계층에 올라서 있고 지배계층에 올라서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어요? 자기네 역사 철학에 맞는 일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그거 말라빠진 그 과거를 가지고 왜 저기라냐, 그건 치워버리고 현명만 하면 나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되겠죠. 예. 예. 그 입장이야말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예, 예. 그 입장이야말로 일본이 가장 바라는 바일 텐데요. 그렇죠. 예. 네. 예. 그 국가 우리 정부가 스스로 그렇게 그야말로 자진해서 동조하고 있으니 그것도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 보니까 이사장님이 그 이번에 또 약간 역점을 두신다고 할까,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이걸 뭐 일본 정부도 안 하고 우리 정부도 안 하고 어디도 안 하니까 민간 차원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우선 사건 진상 내지는 사실 확인만이라도 대학서 사건 자체의 인지 내지는 인식 혹은 인정 이걸 위한 어떤 재판이라고 그러네요. 예. 제소를 하시겠다는 건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실제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준비가 다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및 그것에 대한 사후 결과에 대한 뭐 사과를 받는 일이 참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또 한 요소가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도 혹시 이런 어떤 시도라고 할까, 그걸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혹시? 여태까지는 없었죠. 그 관동 대지진 조선의 학살 문제 가지고는 CR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아직 이런 걸 본격적으로 시도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떤 면에서는 처음으로 이걸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구상을 하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보겠다. 그러려면은 일단 뭐 저희 같이 조그만 단체에서 단체 이름으로 그거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로부터 여론에 호소해서 그것에 대한 호응을 얻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 또 정부에 그것을 요구하고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여론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 이제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게 되겠죠. 어쩌면 그럴 때 아마 이거는 논외의 것이긴 합니다만은 어쩌면 청일전쟁 후에 일본인이 한국에서 저지른 그 부분도 전혀 덮여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그 당시 조선 정부는 뭐 이미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렇고 오히려 그런 문제도 거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제노사이드니까. 그렇죠. 그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나카스카 아키라 선생 책도 보고 했는데 청일 전쟁 때 여기 와서 동학 농민 학살한 것이 아마 근대 그 제노사이드의 가장 첫 사례가 아닐까 하는 얘기도 규모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뭐 저희는 모르고. 그래서 그때 어디 일본 사람이 그 남긴 일기를 제가 출간이 돼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 30만 원으로 일단 잡는데 그것도 뭐 대충 그거고.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 그 자기가 총을 들고 학살한 당사자여서 그 사람이 일기를 남겨놨더라고요. 아주 확실한 증거인데.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도 학자들이 많은데 연구자들이 많은데 왜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못 밝히까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관동 대지진뿐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청일 전쟁, 제암리 문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말도 제대로 못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그래도 그건 외국인이 개입해가지고. 우리 독립운동과 관계되고 뭐 보점원에도 있는 3.1운동 정신 그것과도 연계가 되니까 그나마라도 그거는 그 조사가 되고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결과, 예. 조사 결과가 나와 있죠. 예. 아까 그 보니까 자료 중에 그 국회 쪽에도 이 자료를 많이 전달한 것 같습니다. 예, 국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알리고 예. 하는 의미에서 뭐 각 300명 국회의원에게 기부도 예, 예. 좀 종용하고 예, 예. 그러면서 이 문제를 좀 중요한 문제로 음. 한번 거론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예, 예. 좀 알렸죠. CR 재단이 이게 약간 조그만 단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그래도 주도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하는 조직도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혹시 CR 재단이 이 관동 대지진 이 행사 추모 행사 말고도 혹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을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예, 두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예. 하나는 교육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 참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현실에서 삐뚤어진 것을 고쳐내는 일. 지금 현재 교육 사업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CR들이 제 정신을 어떠한 정신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그 살아가는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러주는 교육 그 프로젝트를 예. 지금 교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실천에 응용할 계획이고요. 그게 나오면. 예. 그리고 현실 참여 사업이라는 것은 뭐 함석헌 선생이 그러했듯이 막상 이렇게 사회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법이 제대로 만들어진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헌법 제정의 역사 자체가 애초에 1차 재헌절 때부터도 삐뚤어져 버렸다. 그것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삐뚤어져 버리고 그리고 4.19라든지 에 의해서 그게 됐습니다만 예. 또다시 그것이 또 뒤집어 퍼지면서 3공화국의 헌법 자체가 또다시 대통령제 되고 똑같은 걸 계속 바꿔가잖아요. 예. 예. 반복을 하죠. 삼성개헌하고 그다음에 종신 뭐 이렇게 가고 또 구테타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진 것이 우리 헌법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끔 헌법이 만들어졌지 진정 민주주의를 꾀하는 헌법으로서의 헌법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헌법을 좀 만들어보자.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예. 예. 그래서 좀 헌법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을 지금 유튜브를 제작해서 예. 그것을 널리 알려서 그런 여론을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있죠. 아, 예. 일단 그렇게 두 가지 사업이 중요한 거로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최근에 지금 8.15 어제가 그러기도 했으니까 요새 그 건국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그 3.1 운동이나 상해 임시정부 그 정통성을 부정하고 네. 그 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근대사 이후 현대사를 완전히 새로 바꿔야 된다는 또 다른 또 생각들이 특히 요즘 이렇게 강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만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또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니다. 그게 1년에서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연원이 되고 거기에 한민족이 내전을 통해서 서로 깊은 증오를 쌓았다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게. 예. 그 사람들이 흔히 이제 일반으로 보도되기는 뉴라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예. 역사관 자체가 그러니까 3.1 운동이나 심지어 이런 것까지 동아까지도 어떤 그런 레디컬하다고 그럴까요? 좌파나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근데 그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근데 현실로 보면은 그런 세력들이 또 이게 힘을 갖고 있으니까
걱정스럽습니다만. 그 희한하게 오히려 나라를 전복한 사람들은 그네들이거든요. 예. 계층이. 그런데 엉뚱하게 이쪽이 전 나라를 전복하는 세력으로 그러게 말이에요. 규정을 지어가지고 또 그것은 역시 자익적인 사회주의적인 이념에 경도돼서 또 그런 거다 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뭐 참 6.25의 영향이겠죠. 예. 그걸로 인해서 그냥 그거는 한 빨갱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다 통하는 세상이었으니까 저희가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번 그 관동 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이게 행사가 여사 행사가 아닌데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정말 그 모든 형식을 떠나서 일본 국민 내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제대로 생각하라고 일종의 호소라고 그럴까요? 강력한 호소 같은 게 하고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아라카와에서 행사하는 것도 뭐 그런 거에 호소하는 한 방안이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선언문을 낭독하는 그런 행사를 가질 예정이거든요. 예. 결국은 여론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일본 정부나 국민에게 뭘 촉구하고 싶습니까? 뭐 예컨대 좀 이제까지만 다른 어떤 식으로 생각을 좀 하자라든가 아니면은 한일 간에 진짜 진지한 역사 청산할 때가 됐지 않냐. 이게 무슨 정치적 계산하지 말고 하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함을 갖고 있는데 큰 국가의식이나 인에 따라서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도 않고 모든 잘못을 남에게 탓으로 돌리고 뭐 하는 이런 식의 하면 이게 역사가 바로 설 기회가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본 국민이나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 조선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호소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의 입장이라고 할까? 예. 우리가 그 평화의 입장에 서서 일본 백성들도 궁극적으로 그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과거에 한 일이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 세대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있고 또 우익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시대로 돌아가려고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촉구하고 싶은 거는 이 동양의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 그것을 일깨워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작업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그렇게 할 텐데 혹시 무슨 일반 민간으로부터 후원도 좀 받고 하셨습니까? 아직은 뭐 후원을 받지 않고 그냥 제가 제 변리사거든요. 변리사업을 하면서 좀 모아둔 돈 가지고 재단을 설립했고 그 재단을 꾸려가고 있는데 뭐 이거가 좀 더 확산이 돼서 그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 참여가 또 경제적인 지원도 해줄 수 있게 된다면 좀 더 힘을 받게 수 있게 되고 활동도 훨씬 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변리사 업무를 현업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요. 저희가 처음으로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직업인데 그 파트너십 제도로 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70살에 은퇴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은 은퇴한 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세가 75? 그렇죠. 그러면 만 나이로 그동안에 하면 변리사를 이렇게 쭉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쌓은 그 여력으로 일종의 사회적 환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CR 재단이라고 하는 게 돈 버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뭐 이제 남들 인자를 위해서 감옥 가고 뭐 고문받고 이러던 시절에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냥 잘 살았잖아요. 마음은 속에 사은 마음 아픈 그것을 갚는 마음으로 예. 은퇴 후에는 더욱 사회적인 활동을 건강이 허락한다면 그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보답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이라고 할까 이 관동 대지진 조선의 대학살 문제를 우리가 100년을 맞아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걸 대해야 된다 하는 그런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이 좀 이런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일본이 뭐 대처하는 방안은 관동 대지진 때하고 이미 90년 남짓 한 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후쿠시마 원전 참사도 그 대처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투명하지 않은 것은 결국엔 일본 민중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일본의 우익대로의 자기 길을 막 갈 수 있는 거는 체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게 왠지 잠들어 있는 백성 같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은 백성의 책임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지 않는가. 내가 주권재민이면 내가 주권자이면 내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사회에 대해서. 그거가 촉구되죠. 그건 뭐 일본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 해양 방출 문제도 우리 사회도 뭐 한 가지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그 두 의견이 있죠. 그러니까요. 뭐 정부부터가 오히려 애매한 자세를 취하고 일본 정부 오히려 입장을 두둥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여당도 그렇고 이 문제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당장의 어떤 그 핵오염이나 이런 피폭의 피해라는 게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뭐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게 잘 눈에 안 띌지 몰라도 이게 심각한 문제고 특히 이게 전 세계 바다에 이걸 풀어놓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양을 그걸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뭔가 쉬쉬하고 숨기는 듯한 그런 행위를 우리가 용납한다는 거는 꼭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어떤 반감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전 인류적 차원에서도 이거는 쉽게 용납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거 참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도 답답한 노릇이겠죠. 그게 지상에 아니면 지중해 그것을 뭘 만들어서 매설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방류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국제법이나 국제협약 같은 걸 보면 제가 이제 뭐 보도하면서 보면은 그런 방사능 물질을 해양 투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가장 제1원칙이 그 이웃 국가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쩔 수 없이 방류한다 하더라도 손해보는 것보다도 이익이 많을 때만 방류한다. 즉 말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힌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뭐 해양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런던 협약에도 그렇게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일본은 그걸 다 무시하고 지금 그냥 강행하는 건데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본 정부의 그 곤란한 처지도 이해는 하지만 근데 미국이나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바다에 흘리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뭐 콘크리트를 굳히든지 해서 아니면 지하에 매설을 하든지 해서 일단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라도 긴 세월 일단 그렇게 먹고 두는 거지. 저렇게 대책 없이 흘려버리면은 나중에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이게. 아, 이게 정말 심각하네 해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근데 이런 행위를 하는데 대한 우리 사회 대응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해서 좀 답답하긴 한데 이 문제를 그 CR 재단이나 이런 쪽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게 시민으로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참 한미일이 지금 공조 체제로 가서 예, 예. 미국 앞에 탁 나라별 서가지고 예, 나란히 서가지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허용했으니까 방류도 그게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꾸려가는 이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쫓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장을 우리한테 해가 되면 해가 된다고 주장을 그렇죠. 해야지 되는데 예. 지금 뭐 8.15 경축사도 그렇지만 보면은 대통령 경축사 자체도 뭐 북은 아예 언급도 없고 어떻게 보면 완전한 적으로 돌려놓고 일본하고만 자꾸 손을 잡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일본을 이제 쭉 말씀하셨듯이 관동 재진 문제나 이런 문제도 제대로 언급도 안 하고 다 피하기만 하는 일본에 대해서 뭘 믿고 그렇게 하는 건지도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어쨌든 그 이번 행사가 뜻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고 또 쭉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뿐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도 뭔가 좀 새로운 경종을 울리는 또 그런 깊은 의미를 갖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네. 혹시 제가 미처 여쭙지 못한 말씀 있으면 추가적으로 말씀하시오. 역사 바로 알기,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뭐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 자체도 그것이 바로 세우지 못하고 굴절된 상태대로 가면은 또 다시 되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되풀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제대로 참여를 해야 된다. 바로 거기서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생명에 대한 존중이 태어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계기로 해서 한일 간에 그 양식이 있는 단체와도 상호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이해관계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공조해서 역사를 바로 잡아가는 일에 그 서로 합류해서 동참을 하는 것을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니까 제가 하나 잊은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강조점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라는 것은 이게 반일이 아니다.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뭐 일본에 대해서 뭔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면 무조건 반일이고 민족 감정이라고 그러고 일본 쪽에서도 항상 그런 식으로 한국을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강제동원 문제나 위안부 문제를 꺼내도 그거는 그냥 인권 문제이고 보편적인 그 가치의 문제인데도 그것도 반일 감정에서 나온 거다 하고 반일이니까 우리는 좀 불온한 거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사장님이 그 반일 거기를 구분하신 의미는 그런 식이 우리 하려는 그런 반일 차원의 반일이 아니다 하는 뜻이. 근데 뭐 그 길이라고 하는 것도 뭐 반일보다는 좀 낫지만 상대를 의식한 의미에서 넘어서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용어가 적당한 용어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중국, 우리, 북한, 일본이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의라고 그럴까?
그런 용어 일치라고 할까. 음. 뭐 하여튼 그런 거를 그런 그 철학이 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예. 그게 아까 서로들 안중근 그 안중근 예. 의사의 그 동양 평화하고 상통하는 부분이 예. 있겠습니다. 서로 생존권을 다 각자 거를 인정해주고 인정해주는 바탕 위에서 신뢰를 쌓아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예, 간에. 예, 예. 그 신뢰가 쌓여지지 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죠. 예, 예,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를 이기겠다, 꺾겠다는 예, 차원이 그거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좁은 내셔널리즘이나 이게 쇼비니즘에서 예, 벗어나서 예. 다 같이 공생하자. 하여튼 열등감, 우월감이 나올 수 있는 요소는 없어져야죠. 오히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CR 재단은 그 유영모 함석헌 선생의 그 뜻을 이어받는 그런 단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